팔지 않는 게 기술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삼성전자를 근 20년간 갖고 있었던 걸로 유명해요. 우리가 이런 차트를 보면 보세요. 자, 오늘 배워야 될 게 차트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차트죠. 차트라는 건 뭐예요? 그 기업이 한 주의 가격이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차트예요. 맞죠? 여기 보면은 이 기업은 지금 차트가 얼마큼 나와 있어? 21년도 12월부터 24년도 오늘까지 차트가 이렇게 나와 있죠. 맞나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21년부터 약 2년 정도의 차트를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만들어진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아니죠. 아니요. 엄청나게 오래됐죠.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업을 볼 때 첫 번째, 기업은 첫 번째, 길게 봐라. 길게 봐라. 기업은 길게 봐야 된다. 왜? 그 기업이 어떠한 가격을 만들어 왔는지 그 기업의 역사를 봐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어요. 그럼 길게 봐라. 자, 그럼 길게 볼게요. 자, 길게 봤어. 자, 길게 보겠습니다. 자, 적어도 존리라는 대표가 20년 전부터 삼성을 갖고 있다. 라고 한다면 더 길게 보면, 보세요. 거의 뭐 80년대로 내려가. 그쵸? 그 과정 동안에 삼성전자가 지금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저점 대비해서 볼게요. 쭉 올리면 몇 프로예요? 약. 이 몇 프로니? 거의 한 250배가 올랐죠. 이해되세요? 네. 이해되세요? 우리 부동산, 여러분들 부동산 뭐 1억, 뭐 레버리지 땡겨갖고 9천만 원 레버리지 땡겨가지고 예를 들어 투자한다. 뭐, 아니, 예를 들어 한 5억 투자한다. 그거 얼마나 올라? 그거 2배 돼요? 한 10억 될까? 어떤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자라는 건 어때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들어가는 자본이 크다고요. 그쵸? 두 번째, 그 돈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뭘 땡겨? 레버리지를 땡긴다고. 그런데 부동산 값이 운이 좋게 막 오르는 시기에 들어왔다 하면은 돈을 많이 벌겠지. 하지만 그러지 않는 시기에 들어가면 어때요? 그 레버리지가 독이 돼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혹은 요 2, 3년 전까지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인식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박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부동산에 돈이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 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경향이 커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부채는 부동산 빚이에요.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그 집에 대한 로망 때문에. 네.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을 마련해야 되는데 근데 적어도 삼성전자를 내가 20년을 갖고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2000년대부터 존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 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오른 거예요? 거의 3000%가 올랐잖아. 수익률이 3000%야. 자, 그러면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돼요? 주식은 팔지 않는 게 기술이라고? 오래 갖고 있는 게 기술이라고 그랬잖아요. 존리가 산 가격이 여기야. 근데 그 기업이 정말 좋은 기업이고 괜찮은 기업이라고 전제를 한다면 재무제표도 계속 좋아지겠죠? 이거 봐. 삼성 재무제표야 이게. 이게 얼마예요 매출액이? 230조잖아. 그쵸? 어때요? 계속 매출액이 계속 물론 떨어질 때도 있지만 오르죠? 네.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야. 그죠? 근데 우리나라 이런 재무제표 이거 일일이 다 분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거 어떻게 분석할 건데?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삼성전자는 어때요? 떨어지면 떨어질 때마다 그냥 사 나가는 거야. 적금하듯이. 그냥 인식이 그런 기업이에요, 얘는. 왜? 삼성전자가 망하면 어떻게 돼?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근데 그걸 불안해. 그럼 삼성전자 망하면 우리나라 망하는데, 그때 무슨 우리나라 돈 갖고 있으면, 현금 갖고 있으면 도움이 될까요? 돈의 가치가 천정부지로 떨어지겠죠. 베네수엘라 꼴 날 거야. 예전에 독일 꼴 날 거라고. 주식은요, 여러분들 이 정도의 배짱을 갖고 들어와야 돼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 샀다 치죠. 그쵸? 그런데 정말 좋은 기업이라면 이 네. 가격이 다시 나에게 와요, 안 와요? 안 오잖아. 내가 여기서 음, 샀어. 네. 그러면 이 가격이 와요? 안 오죠? 왜 안 와? 여러분, 짜장면 값이 2,000원인 시절은 오지 않아요. 절대 안 와요. 왜? 돈의 양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네. 존리가 팔지 않는 기술이라고 그랬잖아. 이거는 궁극의 기술이에요. 실질적으로 그 기업이 정말 좋은 기업이고
계속 그 기업과 함께 내가 성장해 나갈 수 있다면, 아까도 얘기했고, 돈이라는 거는 의미 없고, 그러면 좋은 기업은 계속 돈을 나에게 벌어다 줄 텐데, 내가 그리고 그 좋은 기업들은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좋아할 텐데, 굳이 내가 싸게 샀을 때 그걸 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내가 비싸다고 팔았던 곳이 사실 어때? 오히려 더 쌀 수도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어때? 그 마인드를 깔고 가라는 거예요. 장기 투자를 바라보고 가라는 거야. 단타를 막 하지 말라 하라는 게 아니야. 그건 기술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돌려말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언제 샀다가 언제 팔고 뭐 지금 어떤 시장가 대비해서 지금 언제 뭐 매도가 뭐 매입가 이런 걸 막 정해주고 막 이런 이지랄들 막 떨잖아. 근데 이 사람이 봤을 때 그런 게 의미가 없는 거야. 왜 그 짓을 왜 하니? 니네가 그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아니? 그 기업이 네 거니? 그 주식이 네 거야? 주식은 모두의 거야. 맞잖아요. 왜 그렇게 투기를 조장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삼성전자 20년 갖고 있었는데 수익률이 2000%, 3000%야. 5000%야. 이게 증명한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진짜 기술이지. 너네처럼 샀다 팔았다 하는 게 그게 기술일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투자를 해 나가다 보면은 무조건 끝까지 갖고 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큰 틀에서 이 사람이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통찰력이 있고 그쵸? 그리고 이 가격이 내가 싸다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런 어떤 배짱을 갖고 가져갈 수 있어야지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건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는 기업이 좋은 기업을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내가 기업을 매집을 해. 기업을 사는데 아 이거 샀는데 좀 불안한데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그거 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기업은 사면 안 돼. 그런 기업은 내가 들어가는 그 가격이 싸다라는 전제 조건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배우려고 지금 대우제표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 재무제표와 가격과의 어떤 비교를 통해서 아, 이 기업 이 정도 되는 가격이면 내가 사도 되겠다. 함께 가도 되겠다. 더 싸지면 더 매집해도 되겠다.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오래 갖고 가는 게 하지 않는 것이 진짜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왜? 자기가 증명한 게 있잖아. 삼성전자를 가지고. 그런데 지금 뭐 주식 부자네 뭐네 하면서 나왔던 사람들 지금 뭐 다 사기였고 막 여러 가지 막 문제들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거는 증명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 결론적으로 뭐 한 거예요? 투자를 한 게 아니라 투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투자는 무슨 영역이라 그래요? 학문의 영역이라 그래요. 학문의 영역. 투자는 학문이에요. 학문. 왜? 배워야지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배우려고 여기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투기는 안 배워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강원랜드 가서 뭐 교육 안 들어도요. 바로 그냥 강원랜드에서 최고의 게임이 뭐예요? 바카라라고 하잖아요. 바카라. 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바카라가 결국은 뭐예요? 홀짝 아니에요? 홀짝. 홀짝에 버는 거예요. 홀짝에. 근데 그거 뭐 교육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주식도요. 홀짝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뭐 어느 구간에서 샀어.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손해고 오르면 이익이고 그거 아니에요? 두 가지 50대 50이잖아.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네. 홀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홀이 나오냐 짝이 나오냐 그 둘 중에 어디에 거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맞죠? 근데 그거는 뭐예요? 투자가 아니야. 그건 투기야. 여러분들. 우리가 배우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재무제표와 역사와 그다음에 뭐야? 역사도 우리 배웠죠? 그리고 역사 책들 우리가 추천드렸죠? 그런 책들과 그다음 뭐야? 가격의 어떤 변동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시장의 흐름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쵸? 그러니까 존리는 충분히 저렇게 말할 수 있지. 그리고 뭐야? 보너스로 배당을 받는 거예요. 보너스로. 맞잖아요. 보너스로 배당을 받는 거지. 배당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앞뒤가 달라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배당은 주는 기업도 있고 안 주는 기업도 있고요. 꾸준히 주다가 안 줄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쵸? 뭐 쪼잔하게 뭐 배당을 받고 투자해.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존리가 그렇게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를 덜어내서 다른 기업들을 사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다르게 좀 변화를 줄 수는 있겠죠. 이 네. 사람 입장에서도 뭐 삼성전자는 무조건 망하지 않아.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즉, 투자는 철저하게 나를 위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나를 위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날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감정, 나의 현재 상황, 그리고 나의 어떤 유동성,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가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속할 수가 있지. 가게 처음에 딱 시작했는데 3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 인테리어 하네, 뭐 마케팅 하네, 뭐 하네 하면서 막 다 때려 붓잖아. 무조건 장사 잘 될 거야 이러면서. 그러다 보면 어때요? 막상 장사했는데 갑자기 코로나 터졌네? 이러면 어떻게 돼? 작살나는 거야. 왜? 돈의 흐름이 멈춰버리잖아. 그 과정의 연속이라고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투자는 어때요? 굉장히 조심조심하면서 해 나가는 거예요. 그 조심조심하라는 건 할까 말까가 아니야. 큰 틀에서 생각을 하고 접근하라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도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도 그 상황을 버틸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안전 마진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전업 투자자 이런 말들 듣고 어때요? 나도 전업 투자자 되고 싶은데 막 이런다고. 전업 투자자가 그런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전업 투자자가 뭐야? 전업으로 투자를 한다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번다고? 그런 건 없어.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앉아가지고 9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오후 3시까지 앉아갖고 차트만 보면서 그게 전업 투자자예요? 그런 삶이 뭐가 남을까요? 차라리 작더라도 그냥 내 사업을 하는 게 낫지. 그 사업하는 과정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실제적으로 문제점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내가 그걸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게 훨씬 많지 않을까요? 이 가상의 공간에서 뭘 배우겠다고? 여러분들 절대로 지금 저희가 하는 이 과정들이 투자를 안 하면 사람들이 투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투기화되기 때문에.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투자의 길, 투기의 길. 여러분들 투자 공부 안 하잖아요? 그럼 100% 투기예요. 근데 이 투자를 계속 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투자는 삶이다 그러잖아요. 책에도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왜 투자는 삶이다 그랬는지 느낌이 와요. 내 욕심도 보이고 막 올라갈 때 얼마나 내 욕망이 막 올라오는지 아세요? 와 이거 뭐 100% 200% 올라가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씨 이거 야, 이럴 줄 알았으면 한 1,000만 원 늘 걸. 막 이런 생각들부터 시작하고 모든 어떤 내 마음이 막 이랬다 저랬다. 변동성은 사실 뭐야? 이 차트의 변동성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변동성이 더 커. 그랬을 때 그것을 내가 어때요? 지그시 바라볼 수 있는 그 과정. 그것이 투자예요. 음. 제가 너무 좀 철학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존니 얘기는 이제 좀 이해가 되셨어요? 괜히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겠죠? 그죠? 그리고 존니가 무슨 삼성전자만 갖고 있겠어요? 그죠? 여러 가지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럼 제가 하나 힌트를 드렸어요. 얼마 전에도 코로나 때문에 어때요? 기업이 미친 듯이 떨어졌죠? 그쵸? 이때 보면 어때요? 코로나 때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어때? 거의 막 38%, 최근에는 몇 프로? 막 34%. 항상 어때? 있어 왔어요? 안 있어 왔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있어 왔잖아. 그쵸? 있어 왔죠? 그쵸? 과거에는 얼마나 많이 떨어졌을 거야. 그쵸? 또 2008년도, 9년도 이때는 50%나 빠졌다고. 하지만 어때요? 다시 제자리 찾아요, 안 찾아요? 맞아요. 다시 찾으면서 다시 올라가잖아. 그죠? 여기에 예측이 어딨냐고. 떨어지면서 하는 거지. 물론 인간은 예측할 수밖에 없는 동물이긴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맹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어때요? 그 힘든 과정을 꾸역꾸역 이겨내고 지금의 자리가 있는 거라고요. 그쵸? 이렇게 떨어질 때도, 우리나라 망했네, 삼성 망했네, 역시 미국 투자야. 막 이랬다고, 이런 뉴스들이 막 떠돌아, 막. 근데 지금 어때?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죠. 그 사람들이 지금 보면 어때? 무슨 말 할 거야? 다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